자, 그림 문제 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의 순서하고요. 이제 계약의 순서는 약간 다르거든요.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여기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2월 1일 날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3월 1일 날 이렇게 본 계약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날이요. 4월 1일 날 중도금을 주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잔금을 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중도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만 딱 보면은 중도금을 주죠. 부동산 거래를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한번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현상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부동산 거래보다는 동산 거래를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딱 우리가 터놓고 해가지고 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주고 동산 거래 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알겠죠? 중도금 줘요? 안 주잖아요. 여러분요, 아침에 오면서 음료수 사 마시고 커피 마시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커피가 3,000원이다? 그러면 300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1,000원을 중도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커피 받을 때 잔금으로 2,000원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 그냥 돈 다 주고 물건 사는 거죠. 알겠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래 같은 것은 가격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으로 좀 주고 잔금 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래에서 우리가 일평생을 내가 거래를 하면은 수천 수만 건의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계약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거의 없죠. 여러분요,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라든가 집을 가져온 적이 없으신 분은 아마요 한 번도요 중도금을 주고 계약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 부동산을 중개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부동산은 거리가 많고 거의 부동산은요 정형화되어 있죠. 계약금 좀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예약은 이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약은 왜 계약일 수밖에 없냐? 예약은 두 사람이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요.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이 예약으로 또 뭐가 나온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예약 완결권이요. 이 예약 완결권은 이것은 형성권으로서 이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이제 여기 을이 손님이고요. 갑이 여기 식당 주인이잖아요. 우리 이제 예약을 하죠. 이러면 예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오늘 12시에 간다. 5명 간다. 그러면 예약이 끝났죠. 끝나면 예약 완결권은 이 사람이 식당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 우리 어제 예약했던 사람인데 식사 주세요. 주문한 거 주세요. 이 한마디 딱 하면은 식당 주인이 일방적이란 말은 식당 주인 갑이죠.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갑이요. 미안한데 우리 오늘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이 을이요 갑에게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그러면 예약을 완결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왔는데 어제 5명 주문한 사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본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본 계약이 성립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식당 주인은 을한테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 계약을 하고 계약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주죠. 이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요 1억짜리예요. 그럼 보통 1억이면 계약금을 얼마나 주죠? 1,000만 원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1,000만 원 주면 중도금을 얼마나 주죠? 4천 정도로 준단 말이죠. 그럼 잔금을 얼마나 주죠? 6천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헷갈리게 게 여기는 잔금 6천이고 여기는 4천이고 여기는 1,000이죠. 그럼 모두 여기서 얼마가 돼요? 1억 1,000이 되죠. 이거 왜 1억 1,000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요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계약을요, 중세는요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요 계약이란 건 뭐예요? 계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중간에 깨기 위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이행돼야 돼. 계약은 지켜져야 돼. 계약은 중간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중세 같은 데는 계약을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법세라고 해요. 법의 쇠사슬로 족쇄를 채워놨다 이 말이죠.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나한테 설령 불리해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 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계약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명되게 된 거예요. 그럼 계약금 제도를 발명해서 계약을 한 사람은 계약을 딱 하죠. 본계약을 하죠.
그럼 계약금을 주죠? 그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해약이란 건 뭐죠? 계약을 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요. 이의 전까지. 이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항상 시험에 뭐래 나오죠?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에요.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니까 받았던 돈 1,000만 원에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0만 원 꺼내가지고 얼마요? 2,0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계약금은 해약금이에요. 해약금이란 건 뭐냐? 의리자 일단 가만테 1,000만 원을 맡기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이건? 보증금이랑 마찬가지죠. 알겠죠? 맡겨놨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요 중도금 딱 주죠. 중도금 딱 준다는 것은 이제 갑이나 을은 두 사람은 여기서 계약을 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깰 생각이 없다.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깰 생각이 없죠. 그러면요 해약이라는 것은 중간에 계약을 깨겠다는 건데 중도금을 줬다는 것은 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받은 계약금을 을한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갑은 을한테 계약금을 반환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번 받으면 뭐 돌려주고 또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금 4,000을 받으면서 계약금을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어 갑이. 그러면 뭐냐? 원래 잔금을 얼마를 줘야 되죠? 6,000을 줘야 되는데 잔금의 일부를 받은 거랑 똑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다? 5,000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죠?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이든 을이든 갑자기 계약을 깨야 될 일이 생겨. 갑의 입장에서는요 집을 팔고 가기로 했는데 저쪽 집이 안 빠져가지고 저쪽에서 내가요 집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이 집 못 판다. 그럼 어때요? 갑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팔 수가 없는 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요 중간에 계약을 깨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계약을 깨고 싶으면 그러면 갑이요 을한테 계약을 중간에 깬다고 그래. 그럼 을은 뭐라고 그래요? 이 계약은 그냥 깰 수 없다고 버티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요 을이요 을이 중도금을 일단 4,000을 주고 그 다음에 잔금 5,000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 잔금이 없어서 을이 또 계약을 또 깨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이한테 계속 잔금은 달라고 했는데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을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자기 계약을 깨봐. 그러면 갑은요 분명히요 다른 데다가 뭐를 했겠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다가. 그럼 그 집에 이 사람이 잔금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럼 또 갑은요 저쪽 집에 계약하는 거 또 깨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요. 그러면 이 갑은 또 그만큼 또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손해배상이 딱 정확하게 뭐 1,000만 원이다 딱 나오면 관계없는데 얼마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을이요 손해를 받으려면 손해배상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을이 만약에 계약을 깨잖아요. 을이 계약을 깨면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또 증명을 해서 손해를 받아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 계약금이죠. 이 계약금을 뭐로 한다? 위약금으로 하자 이 말이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뭘 한다? 특약. 이렇게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뭐로 보자? 위약금으로 보자.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나 줬죠? 지금 얼마나 줬죠? 1,000을 줬잖아요. 이 1,000을 위약금으로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위약금으로 보면 어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없으면 실제 손해. 이게 시험이 잘 나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 실제 손해.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돼요. 없으면은. 그런데 이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거나 특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위약벌. 위약벌 또는요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뭘 한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해요.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위약벌 그러면 어때요? 위약벌. 여러분요 항상 상가라든가 아파트를 분양받죠. 여러분 혹시 아파트 분양받거나 상가를 분양받으면 계약서 집에 한 분 가지고 계시죠? 오늘 가서 한번 보란 말이죠. 거기 계약서에 보면 맨 끝에 쭉 보면 뭐가 나오냐? 아마 위약벌 약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위약벌
또는 위약금 이렇게 위약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약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맨 끝에 쭉 내려다 보면. 왜냐면 이런 돈 같은 것은 항상요 사람들이 읽다가 앞에부터 계약서 읽잖아요. 계약서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읽어 안 읽어. 그러니까요 항상 뒤편에요 어디에 있는가 구석에다 집어넣어놨어. 왜? 애매하게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알겠죠? 거기 보면 꼭 돼 있는데 위약벌은 뭐냐? 여기서 계약금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하고 계약을 해줘야 돼. 여러분요? 위약금 떼이고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하고 떼야 돼. 그럼 여러분요 혹시 보험 들죠? 보험을 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몇 개월 안 돼서 보험 들면은 내가 들었던 보험금 하나라도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의 위약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합의로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보험 들 때요 딱 뭘 하죠? 여기서 언제까지 해서 해약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언제부터 해약하면 몇 프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만기가 되기 전에 또 해약하면 얼마고 만기가 돼서 하면 얼마고 쭉 돼 있어. 돼 있죠. 그게 여러분요 한 3, 4개월 이러면 딱 보험금 들다가 그만 깨져. 그럼 한 푼 아마 못 받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위약금 약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아시겠죠? 돈 떼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을한테요 손해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갑하고 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주면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손해는 갑의 잘못으로 을한테 생긴 손해는 1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으면 실제 손해니까 100만 원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하기로 약정을 했죠. 위약금 약정했죠. 그러면 내가 실제 손해가 100이어도 1000만 원을 다 먹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걸 위약금 약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계약금으로 한 것이 위약금으로 한 것이 1000만 원인데 나한테 실제 손해가 1300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만 먹어요? 1000만 먹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많아도 1000만 적어도 1000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너무나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나 과다해.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냐? 감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약벌은요 과다하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감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하니까요. 여기는 과다단 말이 뭐냐? 손해가 100인데 손해는 100밖에 안 되는데 1000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금으로 할 때 보통 얼마나 주죠? 10에서 20%를 보통 주죠. 10에서 20%. 그래서 1억을 계약을 하면 1000이나 2000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상대방한테요 계약을 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을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 못 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니까 싸게 산 거예요. 응? 주변을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일부러 얼마나 줘요? 1000을 주는 것이 아니고 3000이나 4000을 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또 하기로 또 약정도 해. 왜? 그러면 너 언제든지 못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해야 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좀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다. 10에서 20%를 빼고 남은 것은 뭐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감액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약금 특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요 조심해야 될 게 이러면 중개업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 중개업자들 보면요 중도금 이후에요 보면 보통 매도인이 계약을 해약하는 것보다는 중도금 지나가면 거의 매수인이 돈이 없어서 계약을 깨. 그런데 돈은 누가 지금 움켜쥐고 있죠? 매도인이 움켜쥐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거를 끝까지 계약금으로 착각을 해. 계약금으로. 이걸 계속 계약금이 아니고 이제는 중도금 지나면 이건 계약금이 아니고 더 이상 계약금이 아니라고요. 원래 이거 돌려줘야 될 돈이라고요. 돌려주고 만약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위약금 특약을 보통 계약서에 없어. 이것은 따로 계약서 안에 따로 써야 돼요. 알겠죠? 보통 계약서에는 이러면 고정되어 있는 그 계약서, 프린트되어 있는 계약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민법 565조가 이게 계약금인데 계약금을 지급하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 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약금으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약금으로 하려면 여기에서 특약사항 라인 있죠. 특약사항. 그 특약사항 라인에 써야 된단 말이죠. 계약금을 항상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중도금 이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굳이 막 여기 어디선가 이러면 안 돼도 돼. 어떻게 쓰면 되냐?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방 갑이든 을이든 이 말이죠.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몰치당한다. 몰치. 알죠? 몰치 빼앗긴다 이 말이죠. 또는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거나, 이렇게 그냥 간단히 쓰면 돼. 우리가 항상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알죠?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지급하기로 한다. 왜냐?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니까. 여기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법에 규정돼 있어.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위약금을 쓸 때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죠? 이게 딱 써놓으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요, 일방이 계약을 못 하겠다 하죠? 그럼 계약금 내가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돼. 밀수일은요, 돈을 좀 돌려받고 싶어요. 근데 중개업자가 중간에 깨가지고 뭐라 하냐? 아니, 계약을 깨려면 한번 계약금 줬으면 그건 돌려받지 못한다. 그건요, 잘못하다가, 중개 사고는 아니죠. 왜냐하면 중개는 계약할 때까지가 중개잖아요. 이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계약금 돌려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을 깨고 싶으면 반환받지 못하죠. 그건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때는 위약금 약정이었으면 손해배상을 증명해서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았던 계약금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뭐라 한다? 건물주가 뭐라 하죠? 집주인이 나 그러면 이거 계약금 못 돌려줘요. 중도금만 나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 강의를 지금 듣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합격해서 실무에 나가면 내가 말한 것 지금요 하는 건 다 까먹고 똑같아. 어디나 계약금 받은 사람은 안 돌려주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준다. 이게 그냥 어느 단계에서나 다 똑같다고 착각을 해.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일반인이 뭐라고 하죠? 여기 단계에서 계약이 해지될 때, 나 그러면 계약금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좀 빨리 어떻게 좀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것을 합의라고 하는 거죠, 합의.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고 내가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규정이죠, 채권은? 그러니까 합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했어요, 지금요? 예스를 했잖아요. 그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돌려주면 안 되냐? 왜? 만약에 물건 가게 이런 봐봐요.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보통 골목 가게 얼마예요? 20억이잖아요. 그럼 20억이면 어때? 얼마 줬다는 거예요? 2억을 줬다는 거잖아요. 2억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2억을 포기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돌려달라고 막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안 준다고 얘기하죠. 그러다 뭐 서로요, 고성이 오가고 이러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요, 중도금 지급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만약에요, 여기에서 계약금을 주면서 위약금 특약까지 했다, 이 말이죠. 위약금 특약까지 하면, 그러면 뭐로 보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중도금 이후에는요, 뭐로 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럼 봐. 중도금이 4천이죠. 그럼 우리는 중도금 4천을 반드시 줘야 되는가? 원래는 줘야죠. 그런데 중도금이요, 4천이 아니고 3천만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천만? 중도금의 일부만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없다. 이 말이죠. 중도금 4천 중에서 1,000만 원만 줘도 이행 단계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계약을 해지를 못해. 그러면 양 당사자가 이행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방만 이행을 해도 돼. 그러니까 의리요, 중도금에 1,000만 원만 줘도 이제 더 이상 갑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갑이요, 계약을 해지할 것 같아. 갑이 해지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중도금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3월 25일 날요,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해도 돼. 미리서. 계약을 해지를 못하게 하려면. 그럼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쪽에서는요,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제 판례 보면 뭐라 하냐면, 갑이요, 갑이한테 나 일물고 너무 싸게 샀으니까 내가 이거 계약 해지하겠다. 하루 전날 얘기했어. 하루 전날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그랬는데요, 그래서 중도금 입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계약금의 2배를 반드시 줘야지 해지가 돼요. 그런데 계약금을 안 주고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한다. 급하니까. 알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먼저 말을 했어, 상대방한테. 그런데요, 이 을이요,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가서 중도금을 지급했어. 바로 그냥 중도금을 입금해버렸어. 계약금이 들어오기 전에. 팔려고 말했냐?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계약금의 몇 배를 줘야 돼?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 뭐죠? 계약금의 2배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 2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받은 돈 2배를 을한테 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줬더니 을이 자기는 이 계약 너무 잘 체결해가지고 이 계약 깨기 싫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돈을 안 받아. 받지 않아도 계약은 이미 아웃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깨고 싶으면 계약금의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끝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계약금에 한 해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행 단계죠. 중도금 단계인데 중도금을 안 주죠. 그걸 여러분요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 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 한다?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해야 돼.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금을 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 여러분요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일방이 채무 불행하죠. 여러분 일방이 채무 불행하면 상대방 학생들은요 채무 불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한대. 그럼 해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을이요 지금요 중도금을 1,000만 원 주고 3,000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 그럼 채무 불행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원래는요.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채무 불행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아니에요. 채무 불행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뭐로만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속 잔금은 날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 4월 1일 중도금을 냈잖아요. 중도금을 안 줬죠. 그럼 중도금에 대한 지연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지연 이자가 손해배상이에요.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손해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 따로 청구하면서 따로 손해배상 달라가면서 알겠죠? 뭐 달라고 해야 돼요? 다시 나머지 중도금 달라가고 또 뭐 달라가고 잔금 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불행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뭐라 나왔죠? 551조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채무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꼭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알죠?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말은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금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요. 계약금으로 해지하는 것은 언제 해지하는 거예요? 계약금에 의한 해지는 언제 계약금으로 해지하는 거죠? 중도금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여기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계약금으로 해지하는 것은 이행 단계를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죠.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단계를 지나기 전이죠. 전인데 여기 봐봐요. 해제가 있고 원상회복이 있고 손해배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없다, 원상회복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고 중도금은요 얼마만 지급해도 되고 일부만 지급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요 미리서 하루 전에 미리서 지급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계약 중도금이 지급되면 더 이상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없고 이 중간 어디에선가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금을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뭘 한다? 계약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됐나요? 자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162페이지 봐봐요. 그림 봐봐. 그림 일방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일방 예약 동그라미 하고요. 바로 옆에 줄고 언제나 뭐죠? 채권 계약이야. 계약 줄고 계약 동그라미 거기다가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시험에 이러면 뭐라고 나오냐? 바로 옆에가 비교라고 돼 있죠.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비교해놨지 옆에다가. 그게 바로 뭐냐? 단독행, 일방행이란 말하고 일방예약이란 말하고 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일방행위는 뭐다? 단독이고, 예약은 뭐다? 예약은 계약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이 일방적이란 말이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3월 1일 한번 봐봐. 3월 1일 보면 본계약을 체결하죠. 예약 완결이란 말은 완벽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본계약을 체결하죠. 본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이 본계약을 뭐란다? 계약금을 주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요. 본계약을 주된 계약으로 돼 있죠 지금. 그럼 여기 봐. 여기요. 지금부터요. 요물 뭐죠? 계약금 계약이요. 이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이다. 종된. 그다음에 여기서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본 계약을 주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금은요.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계약금이 있죠. 계약이 없이 계약금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을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 간의 계약이 무효가 돼서 어떤 이유로?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종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시험에 나왔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종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물이라고 해서 보죠. 요물이라고 해서 봐봐요. 요구한다는 거죠. 뭘 요구해요? 물건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봐봐. 여기 봐. 이 의리오 갑한테요.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냐? 의리 갑한테 1억을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오늘 1,000만 원 주고 내일 9천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딱 보니까요. 이 갑이 집을요 와서 보니까 너무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돈 얼마밖에 안 되죠?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원래는 계약금 얼마인데? 1억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이요. 1,000에 대한 2배, 2,000만 원만 주고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의리요 열받아가지고 2천이 아니고 1억을 달라 이 말이죠. 1억. 알겠죠? 1억이 단 얼마 달라? 계약금 예정이 얼마죠? 1억이죠? 2억을 달라 이 말이죠. 2억을. 알겠죠? 2천이 아니고 얼마 달라? 2억을 달라. 왜? 계약금으로 예정한 게 얼마니까? 1억이니까 소송이 붙었는데 판례가 말했냐? 갑은 을에게 2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냐? 요물이죠. 계약금은 반드시 줘야 돼.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 그 주기로 약속한 것을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 이 사람이 계약금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나머지 9천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안 받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받기로 한 돈의 2배. 알죠? 그것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의리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 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생각을 하죠. 큰일 날 뻔했다. 계약 빨리 해줘야 되겠다. 왜? 1억 주고 해지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라도 주고 1,000 줬으니까 이 1,000 포기하고 해지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갑이 다시요. 을한테 뭐죠? 나머지 계약금 9천을 달라 이 말이죠. 왜? 얼마나 주기로 했으니까 계약금 1억이죠. 1억 달라 이 말이죠. 1억. 알죠? 그래서 팔려 말했냐? 나머지 돈 줘라 이 말이죠. 해지하고 싶으면 1,000만 원만 주고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요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나머지 9천을 전부 다 주고 그래서 얼마를 주고 1억을 다 주고 계약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요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다 만들어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이고 종된 요물이다 이 말이에요. 요물은 현대계보 얘기했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리고 계약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 추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 봐봐요. 여기 계약금에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약금 추정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쓰라면 여기다요. 약정 X. 약정이 없으면 언제나가 아니야. 아무 말이 없으면 약정 X라고 쓰라고 거기다가.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 이만 시험에 이게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주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계약금이죠. 계약금. 이 계약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다. 그러면 큰일 나.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될 수도 있어요. 계약금은
두 사람이 나중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우리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된다? 해약금이 돼.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계약금을 주면은 일단은 뭐로 본다? 해약금으로 보지만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고 나 이거 계약금 이거 나 계약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 이거 매매 대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매매 대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만. 그래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바로 다음 4월 1일 봐봐. 4월 1일. 4월 1일이죠. 4월 1일 이후로 뭐란다? 옆에 오른쪽 화살표 맨 위에 이행 단계죠. X라고 되어 있죠. 이행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채무 불행이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 회복 의무로서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원상 회복 의무. 똑같은 말인데 원상 회복이 원상 회복 의무.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봐봐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4월 1일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위에 보면 뭐라 나왔죠? 이행 전이죠. 채무불행이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원상회복이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그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하고 2개 동그라미에서 별 하나에.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또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4월 1일 밑에 한번 봐봐. 4월 1일 바로 밑에 중도금 일부만 지급해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다. 그렇게 돼 있나요? 돼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4월 20일 한번 봐봐. 4월 20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방 노조 갑이든 을이든 이 말이죠. 일방의 채무불이행 잘못이 있다. 그러면 계약금은 뭐로 본다? 위약금으로 뭐란다? 특약. 위약금 특약으로 본다. 옆에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OX라고 돼 있죠. 그럼 O가 뭐죠? O가 위약벌이죠. 위약벌은 아까 말했죠.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까지 더 청구해. 이러면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 분양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으면 언제나 위약벌이지 위에 손해배상 예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 주는 거만 떼이고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알겠죠? 내가 계약금 준 거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뭐 중도금액 0.2%라든가 전체 지금 입금액 있죠? 입금액이 뭐 3%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 돈을 더 내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위약벌이 얼마인가를 꼭 체크를 해야 돼. 분양이나 이렇게 상가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요 일방의 채무불이행 있죠? 위약벌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이죠. 예정으로서 과다하면 감행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요.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는 어때요? 실제 손해 입증에서 청구해. 그 말이 중요해.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1번 한번 봐봐요. 1번은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계약금은요 줄고 증거금의 성질이다. 불요식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계약을 할 때 뭐가 없어도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없어도 우리나라는요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서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몰래 녹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녹화다. 녹음 음성 녹음하는 거 있죠. 사실 이건요 심대하게요 사생활의 침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요 녹화 버튼만 누르면 다 통화가 다 녹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나한테 화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잘 하지 않잖아요. 말로 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요식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계약금이 주고받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 뭐가 되는 것이다?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증거금이다. 이렇게 하죠. 2번요. 일방이라도 뭐에 하면 이행의 착수. 일방이라도 이행의 착수. 갑이든 을이든 두 사람 중 하나. 그럼 뭐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줄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그 말이 뭐냐? 그래서 줄궜어요. 거기다 써 뭐죠? 대출 신청 단계. 이런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했죠. 이런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했으면 신청했다고 해서 대출이 반드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이렇게 단순히 대출을 신청한 단계에서는 그것은 이행 단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행 단계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아직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계약금 약정만 있거나 약정된 계약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지급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계약금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 계약금 안 줬죠. 해약금에 관한 해제, 계약금에 관한 해제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아직 계약금 안 받았단 말이죠.
그냥 갑이 집에 가서 아직 계약금 입금 안 했죠? 안 했대. 나 그러면 그냥 계약 해지할게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봐봐. 우리가 계약금이 없죠? 계약금이 없으면 계약을 하면은 계약한 단계부터 무슨 단계가 돼버리냐? 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한 단계부터 이행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알죠? 계약할 때부터. 그런데 계약을 하고 계약을 깨려면요, 자기 멋대로 깨면 안 되죠.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되죠. 알겠죠? 동의 없으면요, 계약 깨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의리요, 중도금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중간에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계약금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계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금 없는 계약이 있으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처음부터 이행 단계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자기 혼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인데, 아까 말했죠. 채무불이행이 되면 상대방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중도금 잔금은 달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을은 선택권 행사에서 나는 등기 받아와야 되겠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약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계약금을 이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생각해 볼 뭐가 있어?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4번은요, 계약금이 약정만 있거나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약금에 대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은요, 미도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해서 배액, 반드시 배액이에요. 배액 줄고. 그럼 매수인이 줄고 수령을 거부.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해줘. 그래도 그냥 해제가 돼버려. 해제가 되고 그 계약금을 뭐 할 필요가 없다? 공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중요해. 공탁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자, 6번은요, 이행기 전. 아까 우리가 4월 1일이 중도금 날짜죠? 그런데 3월 15일 날 중도금을 줄 수 있는가? 아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깨지 못하게 하겠어. 그래서 이행기 전에 이행을 하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봐봐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주면은 이행 단계죠. 매수인이요. 그런데 여기요, 매도인이요. 매도인은 언제가 이행이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잔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게 이행 단계죠. 매수인은. 매도인은요. 그러니까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잔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행 단계가 아니죠. 왜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매수인이 돈을 주면은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줄 거 아니에요. 이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이 이행 단계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단계로 볼 수 없다? 이행 단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제요, 이제 우리 제가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가 이제 그 아파트를 이렇게 전세를 살다가요, 분양받아서 이사를 갔거든요. 갔는데 내가 처음부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얘기했어요. 가서 서울신용보증보험에 보증을 들어라. 알았죠? 보험을 들어라. 그거 그냥, 왜냐면 회사가 법인회사 해가지고, 법인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거의 보면 저당이냐 뭐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법인회사 것은. 그런데 나중에 돈 받을 때 문제야. 왜냐면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는 2년 3년 지나면 언제든지 사업에 어떤 악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마치 그 회사가 그거로 돼가지고, 이 회사가 뭐냐면 아파트 이렇게 임대 분양하는, 임대라든가 임대업인가 분양업, 매매업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아파트 부동산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줘가지고 거기서요, 2년 계약했는데 3년 넘게 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서 내가 처음부터 계약할 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하면 좋은데, 좀 싸고 좋은데 일단 보험을 등기해 주겠다, 서울신용보증보험에. 그랬더니 이제 걔가요, 했더니 돈이 좀 들어가니까 굳이 보험회사 그쪽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뭐 돈 똑바로 준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요, 그냥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년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걔가 이제 분양 받는 게 있어가지고 이사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해라.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 요즘은 신청하면 바로 2, 3일 안에 바로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사 가야 되잖아요. 등기하고. 등기 명령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소장을 써가지고 줬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지금 명령 해가지고 소장 써줄 테니까 달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보증명령이 나왔어요. 법인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요, 이제 계약서만 보고 나는 소장을 썼는데, 계약서에 보면 대표이사로 되어요. 그러면 이사하고 대표이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요, 계약서는 다 대표이사로 돼 있어. 그럼 대표이사로 썼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법인 등기부를 법원에서 떼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사인 거예요. 이사.
알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 가지고 어제 그제 밤에요. 다시 12시 넘어가지고 뭐 메일이 왔길래 그래서 법인 등기부 보내라기 때문에 보냈더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는 거기는 한 사람인데 이사람만 돼 있더라고요. 이사.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사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 임대보증금 있죠. 전세보증금 같은 것을 이렇게 반환을 못 받잖아요. 반환을 못 받으면 소송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중개업자들은 그 정도 소송하는 소장 정도 쓰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요,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합격해서 중개업 오픈하게 되면 소장 그 틀이 있어. 알겠죠? 틀. 그러니까 그 틀을요, 그대로 그냥 주면은요, 거기다 그대로 보고 쓰면 돼요. 뭐만 바꾸면 돼요? 주소하고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왜냐면 그걸 또 법무사한테 가면 또 한 30만 원, 또 30만 원, 50만 원 또 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문제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요. 별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요. 별 말이 없는가 접수가 똑바로 됐나 봐요.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뭐하고 관계되는 것이냐? 소송하고 항상 관계되는 것이에요. 소송. 알겠죠? 그런데 이런 보면 이제 대법원에 가면 나 홀로 소송이라고 돼 있어. 나 홀로 소송. 나 혼자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소장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걸 일반인이 보고 어떻게 소장을 쓰란 말인지 참 애매하게 돼 있죠. 보면은 그래도 법을 좀 알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봐도 쉽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딱 봤을 때는 그것은요 더 어렵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여러 가지 다 알 필요는 없죠. 다 필요 없고 뭐 인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이 이제 오랫동안 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보증금, 월세 보증금, 그다음에 계약금 이런 것들은 짧게 끝나는 것이고 명확한 거잖아요. 이게 증거가요. 계약서에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장이 가는 틀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았죠?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쓰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쓰는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소장은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써야 돼. 알겠죠? 저 사람이 언제부터 돈을 주니까 이자도 달라고 해주세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돼요. 이자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그것만 딱 알면 돼.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폼이 있으니까 그 폼을 쭉 보고 쭉쭉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쓰는 것은요 지급 명령이라는 것은 간단하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계약금이라는 것들이 다 거기와 관계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문제집 봐. 자, 문제집 331페이지 331페이지 문제집 331페이지 이렇게 있죠. 그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 왕숙지구가 이렇게 되면은요 아마 별의별 싸움이 다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계약한다고 달려들었다가 계약을 깨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좋은 동네에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기회에 공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사실요. 이게 뭐 왕숙지구가 안정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부동산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 아파트 여기 아파트 지금 단지 입주 조금 다를 것 같더라고요. 여기 건너편에 아파트 오네트가 하는데 봐봐요. 이 오네트가 딱 분양해가지고 입주가 딱 시작되죠. 입주가 시작되면 1년간은요 여기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 정신없어요. 알겠죠? 입주 장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받았던 사람이 또 전세 내놓고 전세했던 사람이 또 산다고 한 사람이 또 자기 뭐가 안 돼가지고 또 나가고 1년 동안은 정신없어요. 여기 부동산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1년이 딱 되면 안정이 되죠.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아파트 단지 처음 입주한 단지는 1년간 돈을 벌여서 그 다음에 1년간을 버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외에는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2년은 살죠. 보통 주택임대차가 몇 년이죠? 2년이죠? 보통 2년은 살아요. 물론 1년 만에 나간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 중개업소가 지금요 한 서너 개가 5개를 좀 붙을 건데 그쪽에서 다 찢어 갈라발리니까 실제로 1년간은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돌죠. 그 다음부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계속 돌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입정사하고 그 다음에 못 버티는 사람이 이제 나가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버티는 사람이 2년간 버텨야죠. 2년간 어느 정도 버티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먹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조건 2년을 버티는 게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왕숙지구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왕숙지구는 1차가 보니까요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기 신도시 발표 로드맵을 보니까 5만 세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5만 세대가 한꺼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차츰 이렇게 분양하면서 1년, 2년, 3년 중에 계속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한다? 여기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여기만 신경 안 써요. 알죠? 여기 입주하죠? 그럼 1년 동안은요 실장 놓고 여기 관리하죠. 계속.
그러면 1년 동안 없죠. 없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바로 여기서 또 뭐가 이루어져요? 입주가 또 이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계속 이게요, 룰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알겠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요, 부동산을 일단요, 올해는 여러분들 집안일 하지 말고 일단 빡시게 해가지고 일단 학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올해요, 2013년에 첫 입주더라고요. 로드맵 2013년. 23년 여러분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럼 2023년에 입주가 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 지으려면 내년부터 땅을 다질 거 아니에요. 이게요. 분명히 올해 말에 아마 보상이 나오겠죠. 내년부터 땅 다지면 뭐가 이루어지냐? 제일 먼저 아마 토지 분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지 가가지고요, 여기 가서 굴러가가지고 토지 분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분양은 어떻게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런 데는 어떻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저기 임야라든가 이런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뭘 따져봐야 돼요? 공법에 나오는 것을 다 따져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모든 걸 딱 따가지고 이건 무슨 지역 딱딱 나와 있는데 건물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땅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업지금 어떻게 하죠? 상업지금은 다 땅 사러 온 사람들이 누가 사러 와요? 건물 지을 사람이 사러 와요. 알겠죠? 땅값이 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땅을 전혀 몰라도 파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자주 끌고 오면 돼요? 손님만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와요? 외부 사람이 올 거니까 당연히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작업을 좀 해야죠.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이런 블로그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런 데다 맡기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만 주면은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노출되게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하면 나중에 실장을 좀 잘 쓰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하면 아파트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택지 분양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여자들이 잘 안 가. 처음에 왜? 무서워가지고. 토지는 다 남자들이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밖에 있는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하기는 좀 벅차죠. 좀 알아야 돼. 산지법도 알아야 되고. 알겠죠? 여러분요, 나중에 공법 이제 합격하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요, 여기 같은 데는 산지법을 한번 강의를 꼭 들어야 돼. 산지 합격하고 나서. 그거 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하거든요. 산지법. 근데 옛날에 우리 공정에서 시험에 산지법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아주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야를 중개를 할 때 중개를 못 하는 거예요. 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알겠죠? 근데 그 산지법을 알아야만이 뭐를 할 수 있다? 중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요,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요, 한번 할 거예요. 그럼 보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단 자격증을 따면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 토지 택지 분양 있죠? 할 때 여러분도요, 누구나 아무리 몰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갔다가 보면 도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 계획도시니까. 알겠죠? 한 가지 좋으니까 바둑판처럼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손님만 꽂아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요, 봐봐요. 여기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왕숙지구 3기 신도시가 됐다 해서 와서 일할 수 있어요? 이러면 못해요. 알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항주에 있는 사람들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할 수 있냐? 분양을 할 수 있죠. 분양. 아파트 분양 같은 거. 그런데 뭔지 모르니까 택지 분양도 할 수 있죠. 와가지고. 그 외에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요. 나도 지금 여기요, 남항주 지금 2년 차인데요. 이마트 빼고는요, 그 앞에요, 내가 워낙 길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길지여가지고 이마트 빼고는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남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부동산의 국지성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무조건 잠자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일단 합격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2년 버티면 무조건 부동산은 다 되는 거거든요. 2년을 버티면. 근데 왕숙지구 신도시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가기 때문에 여러분요, 꾸준히 돈을 벌면서 가면서 안정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딱 자리 잡으면 한 30년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부동산 하는 사람 이제 있잖아요. 자리 오래 잡은 사람도 보통 15년, 20년 하는 사람 많아요. 알겠죠? 안 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가죠. 왜? 이미 부동산, 저게 다 이미 안정돼 있어. 거기 이제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기존에 있는 5년씩 있던 그 중개업자하고 나하고 경쟁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버텨야 되는데 총알이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왕숙지구는요, 그런 거 필요 없죠. 모두 다 모두 다 신입사원이잖아요. 알겠죠? 가서요, 목소리 큰 여자가 짱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누구나 열려있는 정말로 아주 엄청나게 좋은 도시죠.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한테는 좋은 것이죠. 알겠죠? 보죠. 자, 128번은요.
자, 일방 예약이죠. 옳은 것은요. 일방 예약은 뭐라고요? 물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1번. 작년, 재작년 2017년에 나온 문제예요. 1번 일방, 2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의 매매를 줄고요.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말한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그러면요.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줄고요. 항상 염려.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 뭐냐? 써요. 거기 매매 계약이 성립 이 말이죠. 매매 계약이 성립 이렇게. 자,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줄고요. 법원 동그라미하고 써 밑에다가서 직권으로 고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를 해요. 알았죠? 직권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3번 틀렸죠? 고려할 수 없다. 4번은요.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줄고 이행불능 거기 줄고 이행불능. 자, 다시 앞에 줄고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이렇게 되죠. 그럼 맨 끝에요.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 그러면요. 맨 끝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렇게. 자, 5번요.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줄고 약정 동그라미 먼저 약정해야 돼. 그런데요. 하지 않는 경우 몇 년이다? 10년이요. 10년. 그럼 봐봐 여러분요. 음식점이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보면 음식점에 음식 먹을 때 여러분요. 가서 말을 해요 안 해요? 몇 시까지 간다 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그걸 합의라고 그래. 많이 그런데요. 음식점에 예약을 했는데요. 음식점 주인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 예약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뭐라 한다? 언제요? 그러면 예약하려고 하는데 예 언제 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전화 끊어서 갑자기. 그럼 예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면 돼요?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예약을 했는데 언제라고 딱 합의가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음식점은 반드시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몇 명이 간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걸 합의라고 그래. 그런 합의가 없으면 몇 년 안에 가면 돼요? 10년 안에 가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만 더 보죠. 130번이요. 일방 예약으로 하는 사람으로 틀린 것은 1번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무슨 계약이 생겨요? 본계약. 그래서 이러면 예약 맨 앞에 예약 완결할 때 예약 동그라미 그것을 뭐란다? 약혼이라고 그래. 약혼식을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계약 동그라미요. 그것을 혼인이라고 그래. 혼인 알겠죠? 2번요. 부동산 물권을 이전하여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예약 완결권 줄고요. 그다서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은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 할 수 있다. 3번요.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후 줄고요. 가등기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주담이 줄고 제3자에게 양도 제3자 양도 이런 봐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느냐? 가등기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가등기 다 배웠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가등기를 다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 물권법부터 할 거거든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을이 갑하고 을에 있어 가등기를 하죠. 이런 가등기를 말하는 거죠. 가는 나중에 등기하기 위해서 가는 입이 찜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건물이요. 가등기가 됐는데 이 갑이 이걸 3번 병한테 이 집을 팔았어. 그러면요. 우리가요. 가등기에서 진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무슨 등기를 해요? 본등기를 하죠. 이 본등기를 할 때는 갑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본등기를 해야 돼요? 갑한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도인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양수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취득하기 전 두 번째 줄 양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틀린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자, 4번은요.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매매 예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 동그라미요. 완결권자로부터 확답이 없으면 줄고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봐봐요. 우리요 이따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어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10명 올 거라고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먼저 식당 주인이 물어보죠.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으니까. 어제 이제 전화했겠죠. 수요일 날 혹시 내일 10명 오는 거 맞냐고 물어봤어. 물었더니 뭐라고 한다? 내가 예약했었나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예약했었나? 거기다 예약했었나? 깜빡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서 어때요? 전화 끊어버리죠. 이 인간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약을 했는데 최고를 해. 당신 올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예약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이 약정이 없어요. 약정 동그라미. 아까 말했죠. 의문점에 갔더니 합의를 하죠. 합의가 없으면 몇 년 안에 가면 된다? 10년 내 행사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10년 내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 계약을 봐봐요. 그 332페이지 거기 보면 134번을 봐봐요. 134 계약금은요 매년 시험에 나와요. 계약금은 매년 나와요. 매년. 알았죠? 그래서 134번 보면 틀린 것은 보면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죠.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 거기 줄고요. 그것은 뭐냐? 해약금이죠. 해약금.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은 이행 단계가 지났어? 지나기 전이에요? 지나기 전이죠. 그래서 별도로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줄 긋고 그 밑에 써요. 원상 회복 의무 X.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이렇게. 2번요. 계약금 계약은 계약 동그라미 이 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얘기해. 주된 계약의 부수와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아까 말했죠. 종된 계약 플러스에 맨 끝에다가 플러스 요물 계약이다. 요물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뭐가 있으면 특약 위약금 줄 것이고 특약 위약금으로 특약이 있죠. 지금 134번 보고 있죠. 그래서 위약금으로 특약을 했죠. 그럼 특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당사자의 합의로 합의 먼저 특약을 했으면 계약금은 무슨 성질이 있다? 위약금의 성질. 4번은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합의 동그라미 임의 규정이죠. 우리 지금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죠? 채권법이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 자, 이제 줄고요.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한 실제 받은 돈이 아니면은 예정된 금액이에요. 예정된 금액의 배액이죠. 예정된 금액의 배액이지 실제 금액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됐죠? 이게 이제 우리 공지사 기초문제고 133번은요. 작년 133번 봐봐. 2018년 2017년 아무튼요. 계약금은 매년 나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금방 맞춰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디를 하나 보자면요. 우리가요. 저기요. 여러분요. 144번 한번 봐봐. 144 이게요. 공인노무사에 났던 문제예요. 보면 갑과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수령 줄고 1,000만 원 수령했죠. 갑은요. 1번 을의 잘못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해. 그럼요. 계약금은 당연히 동그라미 당연히 기소한다. 지금요. 을의 기축사유란 말이 무슨 말이죠? 써 거기다 규칙사유 채무불이행 이 말이죠. 144번 을의 기축사유 말은 채무불이행.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요. 채무불이행은 당연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위약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뭐가 있어야 돼? 특약이 있을 때만 기속해. 당연히가 아니고 써 거기다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 여기서 특약이 있어야지 기속하는 것이고 당연히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금의 문제가요 복잡하죠. 자, 2번은요. 갑은 수령한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수령할 계약금을 반환하고 OX 똑같은 지문이 우리 시험에도 났어. 수령한 계약금이 아니고 수령한 계약금의 몇 배? 배액 두 배를 주고 배액을 지급하고. 알겠죠? 수령한 계약금을 지급 반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틀렸죠? 3번은요. 을이 약정기일에 줄고 중도금을 지급했어. 중도금을 지급해 이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해. 이행 단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2천만 원 상하고 해지할 수 없다. 4번 을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 3번 4번 똑같은 말이에요. 알죠? 중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를 못해. 5번은요. 계약금 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가 되죠. 갑과 을은 계약금 계약 해약금이죠. 해약금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전. 그럼 맨 끝에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46번 한번 봐봐요.
자,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 1번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 그런데요 우리가 해약금으로 추정해서 앞에다 써. 계약금은 그 다음에 써. 그 다음에 뭐라 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해약금으로 추정해. 2번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써. 그 위에다가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안 나와.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알면 되죠. 3번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럼 어때요? 부당이 과다 줄고, 부당이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과다하면 뭐 할 수 있어? 맨 끝에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자, 4번도 문제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 줄고,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부 받은 것의 배액이에요? 아니면 예정된 것의 배액이에요? 예정된 거. 그래서 여기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알겠죠? 그 다음에 줄고 약정 계약금이 계약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고,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유학집 한번 봐봐. 유학집이요, 강의 노트요. 여러분 뭐 담보 책임 있죠? 여러분 이 담보 책임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집을 팔거나 집을 샀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뭐죠? 임대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담보 책임에 관한 것이죠. 알죠? 이 담보 책임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담보 책임에 관한 것이 있는데 담보 책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담보 책임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